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만약 당신이 조선 최고의 미식가이자 권력의 중심에서 음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전복장의 감칠맛으로 대신에 굳은 얼굴을 풀어내고 은은한 송이구이 향으로 임금의 심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면 그 맛은 단순한 요리의 범주를 넘어 하나의 권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내의 이름은 윤치원이었습니다. 치원은 원래 양반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신분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천대받았으나 하늘은 그에게 남다른 감각과 혀끝의 재능을 주었지요. 세상의 냄새를 맛으로 읽고 사람의 마음을 향기로 읽을 줄 아는 사내였습니다. 그가 들판을 걸으면 바람에 실린 콩잎 냄새만으로 올해 어느 집에 수확이 풍성할지를 가늠했고 장터의 소금기만으로 어느 상인의 손이 진실한지를 짐작하였습니다. 그런 감각을 가진 자였으니 결국 그는 수라간으로 불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임금의 식탁을 맡는 자가 되었지요. 치연이 올리는 음식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편의 시였고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은밀한 편지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나온 한 점의 찬이 때로는 한 나라의 운명을 움직였습니다. 임금의 입맛을 잡는 자가 곧 전국을 움직이던 시대. 그는 말 대신 맛으로 세상을 설득하는 사내였지요. 하지만 정작 치연이 탐한 것은 권력도 명예도 아닌 진짜 맛의 의미였습니다. 그는 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맛이란 혀끝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끝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 말은 허세가 아닌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욕망과 감정이 결국 맛의 균형에 담긴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수라간은 언제나 엄숙했습니다. 조리장이 아닌 하나의 전장 같았지요. 신하들이 벼슬을 다투듯 요리사들은 불의 온도와 간의 농도로 승부를 보았습니다. 간장이 한 방울 과하면 벼슬이 날아가듯 불의 세기가 약하면 마음 하나가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운향이라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비단 장수의 딸이라 했으나 그 눈빛에는 세속의 여인과는 다른 깊이가 있었죠. 마치 오래전 궁중의 비밀을 들여다본 사람처럼 서늘하면서도 맑은 빛이 그 안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운향은 조용히 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깔 고운 장아찌가 곱게 담겨 있었습니다. 치연이 젓가락을 들어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단맛도 짠맛도 아닌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맛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그리움이 절인 맛이었죠. 그가 놀란 듯 묻자 운향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운 일을 잊지 못할 때 입안에서라도 다시 만나고 싶어 만들어 본 것이옵니다. 그날 이후 치연은 밤마다 그 맛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가 찾던 맛의 진리란 결국 사람의 마음속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요. 운향의 장아찌는 그에게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깊은 깨달음을 주었죠. 그러나 궁궐은 순수한 맛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치연의 솜씨를 시기하였고 누군가는 그의 감정을 약점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그가 만든 한 접시의 음식이 이제는 정치의 수단이 되었고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결국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수라간의 명예와 왕의 신임을 지킬 것인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갈림길에서 시작됩니다. 조선의 미식가 윤치원, 그의 사적인 취미가 어떻게 가장 현실적인 권력 다툼과 사랑에 얽히게 되었는지 이제 그 흥미진진한 비밀을 함께 엿보시겠습니까? 운향과의 첫 만남 이후 치연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한 번도 사람을 맛으로 떠올린 적이 없었죠. 하지만 운향의 장아찌는 단순히 입안을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그녀의 숨결과
천이 스며든 듯한 기억의 한 조각이었죠. 그날 이후로 치어는 수락안에서 일하면서도 가끔씩 그녀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장을 고르고 채소를 다듬으며 불의 세기를 조절할 때마다 어딘가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이 정도면 간이 맞겠죠. 불이 너무 세면 마음이 타버리죠. 그녀는 그에게 있어 감각의 기준이자 마음의 거울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락안의 공기는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도승지의 입맛이 변덕스럽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에 따라 각 방의 요리사들은 서로의 조리법을 엿보며 눈치와 질투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임금의 수라 한 상에 오를 반찬 한 가지를 놓고도 서로 은밀히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잦아졌죠. 치어는 그런 분위기를 무겁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음식이 사람의 욕심에 휘둘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맛이 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양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단정하고 조용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그 눈빛이 더 깊어져 있었죠. 그녀는 말없이 한 꾸러미의 산나물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지난 봄 어머님 산소 근처에서 캔 것이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지요. 치어는 그 나무를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풋내와 흙내가 함께 섞인 향이 났습니다. 그 향은 이상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죠. 그대는 늘 이 향을 기억하고 있군요. 그가 조용히 말하자 운양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사옵니다. 세상 모든 맛이 바래도 이 향만은 늘 처음 같사옵니다. 그 말이 치연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요리의 영감이 아닌 어쩌면 오랜 세월 묻혀있던 자신의 외로움을 본 듯했죠. 그 무렵 수락관의 내부에서는 작은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윤치건이 한 여인과 은밀히 오가며 궁궐의 재료를 내다 쓴다더라.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었으나 누군가는 그를 시기하여 꾸며낸 말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세계에서 소문은 곧 칼날이 되지요. 도승지는 그 소문을 귀띔받고 치연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윤상궁, 그대의 솜씨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나 궁궐의 재료는 임금의 것이요. 사사로이 쓰였다면 그대의 혀도 불태워질 것이요. 치연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히 그런 일은 없사옵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이 향기를 찾을 뿐이지요. 도승지는 그 대답의 의미를 곱씹으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함께 섞여 있었죠. 그날 이후 수라간 안에는 묘한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운향은 다시 모습을 감추었고 치연은 매일같이 그녀의 장아찌를 떠올리며 자신의 요리에 그 향을 흘려보냈습니다. 그의 음식은 전보다 훨씬 섬세해지고 그 안에는 사람의 감정이 담긴 온기가 깃들기 시작했죠. 그의 밥상 앞에 앉은 이들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만든 음식에는 언제나 한 여인을 향한 그리움이 녹아 있었죠. 이제 그 맛이 그리고 그 마음이 궁궐의 중심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그때부터 이야기는 한층 더 깊어지고 운명은 서서히 그 둘을 향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언제나 입보다 빠르게 바람을 탔습니다. 수라간의 작은 속삭임이 하루 만에 궐문 밖으로 번져나갔죠. 윤상궁이 밤마다 비밀스러운 향신료를 쓴다더라. 그 향이 너무 강해 궁궐의 정기마저 흐트러진다더라. 사실 그 향은 치연이 예전부터 몸을 추스르기 위해 다리질 않게 쓰던 약초 냄새였지만 사람들은 진실보다 흥미를 좇는 법이지요. 누군가는 질투로 또 누군가는 두려움으로 그 이야기에 살을 붙여 퍼뜨렸습니다. 도승지는 어느 날 밤 불빛 하나 없는 방에서 임판서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짧고도 냉랭했죠. 윤치현, 그 자의 이름이 너무 깨끗하오. 그런 사람일수록 작은 얼룩 하나가 크게 번지는 법이지요.
임판서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그가 향을 쓴다지요? 냄새가 독하다지요? 예. 하인 하나가 귀띔하길. 그 방에서는 인간의 음식이라 보기 어려운 매운 향이 난다 하옵니다. 임판서는 손가락을 천천히 탁자 위에 두드렸습니다. 요소,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백성 앞에서 직접 증명하게 합시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승산이 가득했지요. 며칠 뒤 궁궐의 연회에 대한 공지가 내려졌습니다. 왕실 미식대회, 순수한 맛을 찾는 자를 모신다. 치언의 이름은 그 첫 번째 심사관으로 올랐습니다. 운양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정을 눈치채고 있었지요. 치언이 사람들 몰래 찾아오는 이유, 그의 혀가 유독 매운 것에만 반응하는 이유,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운향은 몰래 궁궐 담장 근처로 갔습니다. 달빛이 휘청거리듯 비추는 그곳에서 그녀는 조심스레 보자기를 풀어 매운 고추 대신 은은한 향의 들꽃 가루를 꺼내었습니다. 이 향이면 그분의 고통을 조금은 덜어드릴 수 있겠죠. 그녀는 마치 기도를 올리듯 조용히 손끝으로 그 가루를 나무통에 담았습니다. 그 통은 다음 날 궁궐에 납품되는 향신료 꾸러미 사이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누구도 몰랐지요. 단 한 사람, 궁궐의 하인 중 한 명만이 그것을 슬쩍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이 바로 임판서의 사람 중 하나였지요. 이 향이 윤상궁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따, 이제 덫은 놓였다. 임판서가 웃었지요. 그 웃음은 여름날 벌레가 날갯짓하며 죽음을 부르는 소리처럼 싸늘했습니다. 치언은 연회 전날 홀로 서재에서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온향, 그대는 지금 어디 있소? 내일 내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겠죠. 그는 매운 향신료 통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마음속으로 끝없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비밀을 지켜야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진실을 밝히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어릴 적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미각을 앗아간 병상에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지요. 지연아, 사람의 맛은 혀가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란다. 그 기억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이내 결심했습니다. 내일 나는 혀로서가 아닌 마음으로 맛을 고르겠소. 다음 날 연회장은 황금빛 비단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왕과 대신들이 앉은 앞자리에는 각양각색의 음식이 줄지어 놓여 있었지요. 단지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그중 한 그릇에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매운 양념이 몰래 섞여 있었습니다. 도승지가 치언을 불렀습니다. 윤상궁, 그대의 고결한 혀로 오늘의 순수한 맛을 가려주시게. 치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그 순간 그의 눈가에 잠시 스친 미소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그것이었지요. 운양은 연회장 한켠에서 몰래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양손을 모은 채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부디 진심이 그대를 지켜주기를.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뜨겁고 무거웠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치언의 손끝으로 모여들었지요. 이제 단 한 모금의 국물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차례였습니다. 연회장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비단 옷자락이 스치며 내는 소리, 은쟁반 위에서 숫저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낮은 기대와 속삭임이 한데 섞였지요. 왕께서 자리에 앉자 궁중 악사가 짧은 북소리를 울렸습니다. 자, 오늘의 순수한 맛을 가릴 심사관이시다. 윤상궁을 드리라. 지연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침착했지만 그 발끝은 묘하게 떨리고 있었죠. 연회장 한켠에서는 임판서가 미묘한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요, 윤상궁. 혀로 모든 걸 자랑하던 자의 최후를 보게 될 것이요. 치언이 자리에 앉자 여러 접시의 음식이 차례로 올려졌습니다. 그중 하나,
그의 앞에 놓인 붉은 빛의 고기탕이 유난히 눈에 띄었지요.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은 그저 평범한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혀를 마비시킬 만큼 독한 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운양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연회장 구석에서 시녀로 위장한 채 지켜보고 있었죠. 제발 그릇이 바뀌지 않기를. 전날 밤 그녀는 임 판서의 계략을 눈치채고 그 매운 향신료 대신 자신이 준비한 들꽃 가루를 살짝 바꿔치기 해두었지요. 도승지가 치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윤상궁 혀로 맛을 보는 자라면 이 정도의 향도 가려내야 하겠지요. 그 말에 좌중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다만 순수한 맛이란 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법이지요. 그는 숟가락을 들어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연회장은 숨소리 하나 없이 정적에 잠겼지요. 그리고 잠시 후 치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드럽습니다. 향이 세지 않으면서도 끝에 남는 여운이 따뜻하군요. 임 판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확실히 매운 향신료를 넣었다고 믿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 치연의 표정은 전혀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이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윤상궁, 이 음식의 본맛은 무엇이라 생각하오? 치연은 잔잔히 웃었습니다. 사람의 정성입니다. 매운 것도, 단 것도, 결국 그 마음이 담기면 모두 맛이 되죠. 그 대답에 왕은 크게 웃으셨습니다. 허허, 옳은 말이오. 진정한 맛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였으니 그대의 혀는 혀보다 깊구나. 그 순간 도승지가 당황한 듯 임 판서를 바라봤습니다. 임 판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그는 급히 다른 접시를 들어 왕 앞에 올렸습니다. 전하, 혹시 이 음식도 직접 맛보시겠사옵니까? 향이 조금 강하다 들었사온데 왕이 고개를 끄덕이자 수라상에 있던 그릇이 바뀌어 올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에는 임 판서가 원래 치연의 앞에 두려 했던 바로 그 독한 양념이 들어 있었죠. 왕이 수저를 들자 치연이 재빨리 그 손을 막았습니다. 전하, 그 음식은 감히 드시지 마옵소서.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자 치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향은 사람의 혀를 며칠 동안 마비시키는 독초의 일종입니다. 다행히 제가 맡았을 때는 그 독이 이미 다른 향으로 바뀌어 있었죠. 임 판서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왕이 물으셨습니다. 독이라니 누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도승지가 급히 나섰지만 치연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전하, 그 사실을 밝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그는 품에서 작고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속에는 하룻밤 사이에 바뀌어 들어온 향신료의 장부가 들어 있었죠. 그리고 그 장부 끝에는 임 판서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연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왕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죠. 임 판서, 이리 나오시오. 임 판서는 떨리는 손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온향은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치연이 잠시 그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짧은 눈맞춤에 모든 마음이 오갔죠. 왕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윤상궁, 그대의 혀는 정직하였고 마음은 더없이 곧구나. 허나 이제 궁 안에서의 명예보다 밖에서 백성의 맛을 살피는 것이 낫겠지. 그리하여 치연은 관직을 내려놓고 궁을 떠나게 되었죠. 그날 밤 운양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렵니까? 치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맛이란 사람 사는 곳마다 있으니 이제는 혀로서가 아닌 마음으로 그 맛을 찾아다니려 합니다. 그의 말에 운향이 미소 지었지요. 그 길에 제가 함께해도 되겠습니까?
치어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죠. 그렇게 윤치원과 운양은 궁궐의 속박을 벗어나 사람들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듯 하지만 그들의 발자취는 훗날 마음을 읽는 혈압 울리며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윤치원이 궁궐을 떠난 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그 이름을 잊는 듯 했지만 그의 맛을 기억하는 이들은 결코 그를 잊지 않았죠. 한양장터 어귀에는 어느 날부터인가 하얀 수건을 머리에 두른 사내와 미소가 고운 여인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주는 작은 초막이 생겼습니다. 그곳의 음식은 특별히 화려하지 않았지만 먹은 이마다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편안해졌죠. 사람들은 그 초막을 심향원이라 불렀습니다. 마음의 향이 머무는 집이라는 뜻이죠. 그곳에는 간판도 없고 손님을 가려받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 깊이 괴롭거나 외로워 보이면 치어는 먼저 숟가락을 내밀어주곤 했습니다. 이 음식은 무슨 맛이오? 어느 날 장터를 지나던 사내가 물었습니다. 치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죠. 오늘 당신이 흘린 눈물의 맛이지요. 그 말에 사내는 아무 말 없이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국물은 맑고 담백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따스함이 배어 있었죠. 그날 이후 그 사내는 다시 장터를 떠났으나 그 미묘한 맛을 평생 잊지 못했다 하지요. 운향은 여전히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음식 재료를 고를 때면 꼭 한마디를 남기곤 했죠. 이건 햇빛이 잘 든 자리에서 자랐으니 마음이 밝아질 거예요. 그녀의 손끝에는 언제나 섬세한 배려가 스며 있었고 그 손길 덕분에 심향원의 음식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폭설이 내린 뒤 심향원의 문 앞에 낯선 승려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이었으나 눈빛만큼은 맑았지요. 혹시 이곳이 윤상궁이 계신 곳이겠습니까? 치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 이름을 아시다니 어찌하시오? 승려는 품에서 오래된 서첩 하나를 꺼내놓았습니다. 그것은 궁궐 시절 치언이 직접 기록해둔 향의 기록첩이었죠. 승려는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윤상궁의 맛은 혀에 닿지 않아도 마음을 살리는 맛이더라 하시며 그 책을 꼭 전해드리라 하셨죠. 치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왕의 말이 귓가에 다시 울리는 듯 했죠.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평생 갚을 길이 없지요. 이제 이 책은 사람들 속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날 밤 치어는 불을 밝혀 장부의 몇몇 구절을 다시 적었습니다. 그 글귀는 이랬습니다. 맛이란 혀끝의 일이 아니요 사람의 마음을 달래는 일이라. 따뜻한 말 한마디, 성심으로 내민 한 그릇의 밥이 천금보다 귀하도다. 그의 글씨는 단정했고 벼 위에 먹은 눈물처럼 번져 있었죠. 운향이 그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쓰신 건가요? 치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에요. 사람이 사는 한 맛은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그리하여 향의 기록첩은 후일 이름 모를 사람들의 손을 거쳐 전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특별한 조리법 대신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나눔의 철학이 적혀 있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심양의 서라 부르며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오래지 않아 임판서의 이름이 다시 회자되었죠. 그는 귀양지에서 병을 얻어 생을 마쳤다 합니다. 죽기 전 그는 종이 한 장을 남겼다고 하죠. 내가 진정으로 부러워했던 것은 권세가 아니라 그자의 마음이었도다. 그 글귀는 누가 봐도 회한이 깃든 것이었습니다. 그의 야망은 끝내 스스로를 삼켰지만 그 마지막 깨달음만큼은 진실이었죠. 세월이 흘러 심양원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있던 자리에 서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따스한 된장국 냄새가 나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면 이렇게 속삭이죠. 이건 윤상궁의 마음맛이네. 그리하여 윤치원과 운향의 이야기는 그저 한 시대의 전설로 남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누군가의 식탁 위, 누군가의 따뜻한 말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셈이지요. 그리고 혹시나 당신이 언젠가 어떤 음식에서 묘한 향을 느끼게 된다면 그건 어쩌면 치헌이 남긴 마음의 향일지도 모릅니다. 그 향은 보이지 않지만 그 향이 스민 곳에는
늘 사람이 있고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